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포인트 9, 즉 9번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여러분들 교재 52페이지를 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통 우리 중개사무소는 시험 문제에서 보통 한 두 문제 정도는 항상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매년 중개사무소가 빠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많으면 오히려 4문제 이상 출제한 정도 있을 만큼 중개사무소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를 저하고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서, 즉 52페이지에는 중개사무소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중개사무소의 일반, 그래서 중심이 되는 장소다. 그리고 사무소 면적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 법상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규제 있는데요. 특히 건축물, 즉 건물에 관한 규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고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소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요.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주의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하나밖에 안 되고요. 사무소도 하나밖에 못 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맨 밑에 보면 임시중개시설물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떴다방이라고 하는 천막,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5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저는 첫 번째 내용으로 전달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분사무소 있죠? 요거를 좀 전달하고 싶어요. 그 매년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분사무소입니다. 자, 근데 이 분사무소를요, 가장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절차를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대로 그림으로 저기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고 필증, 즉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 다음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개시하는 이런 과정이고요. 따라서 여기가 7일, 여기가 지체 없이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3개월은 여기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분사무소는 바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분사무소가 바로 뭐예요? 지사죠, 지사. 그래서 지점이고 영어로 브랜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사무소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본사, 본점, 즉 주사무소 관청 가서 설치 신고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돼서 시험에 매년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분사무소 설치권자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설치 요건 써 있죠. 그 설치 요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 구별로 설치하되 시, 군구별로 한 개를 넘어가서 둘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아주 쉽게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참 그리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서울이라면 여기 있는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대로 주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를 제외한 곳에 설치한다라는 얘기는요. 강남은 구 맞죠? 그럼 구를 딱 찍어 놓으면 주사무소가 있는 강남구를 제외한 곳에다 설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무소가 강남에 있으면 절대로 분사무소는 강남구에 못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분사무소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근 지역인 서초구에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서초구에다 뒀는데 중요한 거는 서초구가 영업이 잘 되자 하나 더 두고 싶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 군, 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못 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강남을 제외한 곳에다 뒀는데 영업이 잘 돼서 하나 더 두고 싶다 그래도 못 둡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면 되느냐? 결국 이 분사무소를 서초구가 아닌 저쪽에 송파구에다 두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사무소가 있는 강남구를 제외한 곳이고 구별로 하나를 못 넘어가니까 송파구에다가는 둘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해요. 서울특별시에는 여러분들 구가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분사무소를 맥시멈으로 최대한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주사무소가 있는 강남은 빼야 되겠죠. 그러면 25개 구에서 강남을 뺀 나머지 구는 25에서 1을 빼니까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는 맥시멈의 숫자는 24개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다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아주 임팩트 있게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쭉 적혀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에는 주사무소의 대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에서 가장 대빵, 자, 높으신 분은 책임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밑에 있는 직원들을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 바로 밑에 3번에 2번에 보면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내용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54페이지에 보면 신고관청. 그러니까 여기 서초구에다 사무실을 만든다, 송파구에 만든다고 할 때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관청 가서 만들어야 되니까 강남구청 가서 설치 신고한다는 얘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내려오면, 자, 다음 그 박스 내용이 신고 확인서에 교부 통보 써 있죠. 그래서 신고 확인서의 교부는 7일, 통보는 지체 없이 라고 써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지금 보는 대로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서 쭉 내려오면, 자, 요번에는요 55페이지 밑에 보면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공동사무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제가 한 15년 이상 전에는 이거를 합동사무소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지금은 공동사용, 즉 공동사무소다 이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근데 이 공동사무소는요 지역이 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어드리면 종별도 불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종별에 관계없이 그냥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면 얼마든지 모여서 만드는 사무실을 우리는 공동사무소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아주 쉽게 가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자, 다음 페이지. 자, 56페이지에 맨 위에 보게 되면 공동사무소 설치 제한이라고 써 있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공동사무소에서 정말 시험에 잘 출제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설치 제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설치 제한이라는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 거기에 1번이던 2번이던 시작하자마자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공이가, 2번도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공이가 써 있듯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못 만들어요. 그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설치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정지 기간만큼은 못 만든다 이거예요. 자, 업무정지 기간만큼은 못 만든다. 그럼 왜 못 만드느냐? 자, 아주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자, 예를 들면, 자, A라는 개공이가 지금 이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개공이가 자, 인근 지역인 서초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일로 짐을 싸서 들어오던, 이 사람이 일로 짐을 싸서 들어오던, 아니면 제3의 지역에서 모이던 아무 상관없어요. 이전 신고해서 모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요 경우에 1번을 2번이라 그러면 1번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가 강남에서 요렇게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 처분 받았으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영업을 못하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인근 지역인 서초구 사무실에 가서 둘이서 모여갖고 공동사무소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영업을 해요. 그리고 6개월이 딱 완료되면 다시 자기 사무실로 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업무정지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결과 때문에 이 공동사무소는 업무정지 기간만큼은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 설치 제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요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 있게 전달한다면 설치 제한 규정이 있죠. 그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시죠.
자, 넘겨서 5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사무소 이전과 명칭 표시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딱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한 번에 여기다 전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무소의 이전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전달을 그냥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법인의 주사무소나 아니면 개인 사무실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개인 사무실의 경우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가 강남구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사무실을 인근 지역인 자, 서초구로 옮기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예를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옮겨진다는 건 뭐냐?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죠. 자, 그런데 분사무소가 인근 지역인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너무 안 돼갖고 이 분사무소를 자, 송파구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옮기는 경우를 바로 예를 드는 게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쪽과 이쪽은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여기다 전달하고 가면 옮겨놓고 나서 열흘 이내, 10일 이내에 이전 후에 간청 가서 이전 신고하면 돼요. 만약에 강남 안에서 옮겨졌다면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옮겼다면 그거는 그냥 강남구청 가는 거니까 뭐 시험에 낼 일이 없죠. 그렇게 관할구역을 벗어났을 때 옮겨놓고 나서 열흘 안에 이전 후에 간청을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옮겨놓고 나서 열흘 안에 이전 후에 간청인 송파구청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강남구청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만들 때 주사무소 간청 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옮길 때에도 주사무소 간청 가서 옮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만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서류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송부서류와 관련된 부분, 요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57페이지에 사무소 이전의 자유, 신고 기한, 신고 관청, 그 밑에 보면 제출 서류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 제출 서류, 구비 서류가 여기는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있죠?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설치 신고 확인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송부 서류들도 나오게 되는데, 자, 송부 서류는 다음 페이지 나오게 됩니다. 자, 58페이지 가보실까요? 자, 그래서 5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쌍가로 2번에 구체적인 사무소 이전 절차 보이잖아요.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강남에서 강남 안에서 옮기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밑에 보면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옮겨지는 거 있죠. 그럴 때에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부터 볼까요?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간청, 즉 서초구청은 이전 전의 간청인 강남구청에게 서류 송부를 요청합니다. 그럼 요청하게 되면 강남구청이 서초구청에게 서류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보내지는 서류가 세 가지인데요. 이 서류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등록 신청, 제출 서류. 줄여서 적겠습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과 관련된 제출 서류, 이런 것들 제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맨 밑에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진행 중일 때는 진행 중인 서류. 그래서 그냥 제가 줄여서 행정처분 서류다 이렇게 그냥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특히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가 보내진다는 얘기는 강남에서 서초로 보내집니다. 왜? 강남에서 업무정지 받을 것 같으니까 사무실을 싹 옮겨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행정처분 서류를 받아서 A한테 선생님 오시자마자 죄송하지만 업무정지 6개월 받고 시작하시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니네들 어떻게 알았어? 서류가 보내서 왔거든요. 이렇게 메커니즘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사무소 옮기는 건 약간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요 동네에는 서류 송부라는 말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동네는 통보라는 말이 벌어져요. 이때 여러분들 미리 적어드리면 서류 송부, 강남에서 서초로 서류가 이렇게 보내지는 거 있죠? 이거 지체 없이 보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통보하는 거 맞죠? 요때 통보도 지체 없이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아니 통보는 도대체 뭐가 통보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지금 갖고 있는 교재 58페이지 맨 밑으로 쭉 내려오면 분사무소의 이전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십시오. 이전 신고를 받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 강남구청이죠. 강남구청은 서초구청에게 니네 지역 떠났대. 송파구청에게 니네 지역으로 갔대 라고 할 때 서초구청을 이전 전에 관청, 그 다음에 송파구청을 이전 후에 관청이라고 표현하니까 이렇게 주사무소 관청은 이전 전에 관청과 이전 후에 관청에다가 니네 지역 떠났대, 니네 지역으로 갔대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통보도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그래서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메커니즘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 그림을 옆에다 살짝 그려 놓으시면 굉장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59페이지에 사무소 명칭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쉽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사무소 명칭 보면 사무소 명칭이라는 게 뭐예요? 간판이죠. 자, 그래서 사무소 명칭, 간판에 들어가는 문구인데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따옴표 2개가 나오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꼭 넣어야 됩니다. 안 넣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동그라미 2번의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구는 못 쓰고요. 거기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넣어서 사무소 간판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오십시오. 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맨 밑에요. 대상물에 표시 광고 의무 있죠. 요새 요게 잘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매스컴 보시게 되면 요새 허위 매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허위 매물들 때문에 이 표시 광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요새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원들은 자격증이 없죠. 근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꾸 광고를 내다 보니까 무자격자가 광고를 내는 하나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못 내게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그래서 보조원은 애초부터 명시하지 말아라.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싹을.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문구를 넣고 광고를 해야 되냐면, 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특히 등록번호 잘 찍어 놓으세요. 그거 최근에 신설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개공의의 성명, 물론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이겠죠. 이런 거를 꼭 넣으란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인터넷에는 허위 매물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넣고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재지, 면적, 가격, 아까 위의 내용에다 플러스해서 종류, 거래 형태, 뭐 밑에 건축물은 총 층수,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등을 받은 날, 뭐 건물의 방향, 뭐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나 관리비 있죠. 이런 것들까지 다 넣어서 광고를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밑에 4번에 개공인은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이 부당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허위 매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고 보고 갔더니 아유 고객님 어떡하죠? 아유 30분 전에 계약됐네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광고한다든지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갖고 장난한다든지 그런 게 바로 기억번에 존재하지 않는다. 니은의 가격 갖고 장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다음에 해당되는 표시 광고, 즉 검은 땡으로 땅땅 찍혀 있죠. 그래서 존재는 해. 그런데 실제로 대상물이 될 수 없다든지, 존재는 해. 근데 집주인이 팔 의사가 없다든지 그런 걸 막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냥 고객들 유인하려고. 이런 것들 광고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자 61페이지에 보면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에 문구에서 허위 매물로 광고를 하는 거죠. 뭐 지하철 개통 내용, 개통 예정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광고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쭉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6번 보십시오. 그래서 기억번의 모니터링은 땡땡 찍혀 있죠.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당,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 4번이겠죠.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이 있고요. 이런 계획서들을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허위 매물을 적발해서 거기에 따라 처벌하겠다. 그래서 요 최근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내용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전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